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수능 기출문제은행 2024년 자이스토리 영어 어법어의 기본 튜터링 강의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A 단원 끝났고요. 문장의 주요 요소 A 단원 끝났고, 이번에는 오늘 수업 시간에 B 단원 문장의 형식 공부할 거예요. 보시면 문장의 형식에서 동사의 종류, 문장의 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왜 이렇게 형식을 나누냐 하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장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컨정션 또는 관계사, 릴레이션으로 엮여져 있을 때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석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동반된 문장에서 똑같이 목적어가 쓰여도 이것이 목적으로 쓰였는지 또는 보어로 쓰였는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때, 또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될 때, 목적어가 있는 문장과 목적어가 없는 문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의미의 차이가 있다. 자,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 동사의 종류. 동사는 왜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고 그 전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나요? 선생님이 전 문장의 형식을 설명할 때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있고 없는 문장이 있고,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을 어떻게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목적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하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영어로는 오브젝트를 목적어라고 해요. 이 목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목적어는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를 을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 주된 타겟이 되는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무엇인가 문장을 만들 때 목적어가 없으면 무엇이다 또는 일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정의에 해당해요. 무엇은 무엇이다. 이거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타겟이 있고, 타겟이 있을 때는 무엇은 무엇을 하다라고 끝납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이건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문장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타겟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무엇을 뭐뭐이다라고 정의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쓰임이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왜 나누냐? 이 목적어 때문에 나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영어의 문장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 1형식에서 5형식으로 나뉘고, 부사나 전치사구 같은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지금 방금 보셨던 이 부분 대가로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목적어가 없는 정의 문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문장은 목적어가 없고, 부사나 전치사구 같은 수식어
등만 있고 이것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엇이다 라고. 그래서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사의 종류인데 이 동사의 종류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목적어 때문에. 목적어 때문에 동사의 종류가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없이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한국말로 타동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동사 자체가 뭐다? 목적어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뜻하는 타를 쓰는 것입니다. 목적어에 의해서 동사의 타깃이 되는 의미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를 반드시 수반하는 동사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 여기 예문 보이시죠? I ate cookies at lunch. 무슨 뜻이죠? 나는 먹었다. 무엇을 먹었는데? 쿠키를 먹었다. at lunch 가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점심시간에 쿠키를 먹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다라는 목적어가 있죠. 주어 동사. 그래서 타동사는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그 외에 부사구들이 있는데요. 이 부사구들은 문장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고 수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안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문장이 뭐 있냐면 타동사 I faced some difficulties. 자, 나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무엇에 직면했다. 무엇을 직면했다. 자, 의미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왜냐? 무엇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에요. 타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타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타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완전 타동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사명식에 나와 있어요. 사명식에 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문 보시면 I bought a bag. 나는 가방을 샀다. 해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 타동사가 똑같이 밑에 보니까 사형식도 있죠. 완전 타동사. 이거는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가지 목적어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IODO 이거는 indirect, direct를 줄인 축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e gave me a present. 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뭐뭐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he, 그는 gave, 주었다, 동사. 그 다음에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 io. 그 다음에 a present, 직접 목적어 do. a present는 선물을. 그래서 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와 무엇에게
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 두 가지가 쓰였을 때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하고, 이때도 목적어만을 취하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3, 4형식은 완전 타동사이다 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타동사에는 3형식이 있고 4형식이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나요? 모든 영어의 문장은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걸려있고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겠죠.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4형식은 주어, 동사,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간접 목적어 아이오,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직접 목적어 DO가 있습니다. 둘 다 동사의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타동사에 대해서, 완전 타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 완전 자동사 1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보호라고 하면 complement라고 해서 동사의 의미를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먼저 판서 좀 지울게요. 보어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완전 혼자 있어도 되는 자활 가능한 동사,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 없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작 최초에 처음에 바로 말씀드렸죠. 자동사는 절대로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거는 뭔가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다. 그럼 이 완전 자동사는 왜 자동사인데 완전이라는 말을 씁니까? 자동사는요, 혼자서 쓰이면서 자동사를 수식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어조차도 필요 없는 경우가 바로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보어도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Nothing happened. 무슨 뜻이죠? 주어는 nothing입니다. 동사는 happened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으로 완전한 의미가 통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happened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수식하는 보호가 전혀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했다. 주어가 무엇이다 또는 이었다. 이런 형태의 해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문장이 더 이상 수식이 필요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다면 이것은 바로 완전 자동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불완전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완전 자동사가 보호가 필요 없었으면 불완전 자동사는 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complement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바로 불완전 자동사이고요. 불완전 자동사는 여기 보시면 Hugo stayed silent. 자, 여기서는 주어가 Hugo, 그 다음에 stayed가 동사, 그 다음에 silent가 보어, complement C라고 씁니다. 보어예요. 그래서 Hugo는 침묵하다라는 뜻의 silent, 침묵의 라는 뜻이죠. stay는 여기서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stay는 머물다, 유지하다인데 반드시 어떻게, 어디에 머물다라는 complement 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요, 의미가 어떻게 완벽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의미를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보어가 사용이 돼야 되고요. 이 보어는 무엇을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어떤 형식? 주어와 동사와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 보어는 무엇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 자동사는 형식이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어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만 되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형식 한 번 더 보죠. 자, 완전 자동사 1형식입니다. 완전 자동사 어떻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예문 한번 보세요. The tree died. 주어는 the tree. 그 다음에 동사는 died. 그래서 주어인 the tree, 나무가, 그 나무가 died, 죽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동사를 수식해주는 보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 자동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이 있는데요.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이 형식으로 쓰인다고 하고요.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필요합니다. 이 보어는 앞에서 주격 보어라고 해놨는데 동사를 수식하는 보어이지만 주격 보어, 주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은 반드시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보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Tom is lonely. 의미 자체가 is라는 동사, 비동사만으로는요, 문장을 완전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의미가 불완전해지죠. Tom is. Tom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This is Tom 해야 Tom이다 라는 뜻이고요. Tom is 하면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Tom이 주어가 되고 동사 is가 동사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lonely는 외로운 이라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고요. 동사 혼자서 절대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없는데 보어가 보충이 되면서 문장이 완전해지죠.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격 보어 SC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Tom is lone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Tom은 외롭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형식, 1형식, 2형식 자동사의 쓰임 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완전 자동사 한번 읽어보고요. 주요 불완전 자동사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완전 자동사는 쭉 보시면 appear, exist, stand, be, go, occur, come, lie, die, sit, immerse, rise 등이 있고 주요 불완전 자동사에는 be, seem, become, taste, will, go, forget, remain, smell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좀 너무 딱딱하게 설명했나요? 네, 문법이다 보니까 그랬나봐요. 자, 그러면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자동사, 타동사 있는데, 하나 설명드릴 거 있다. 여기 보시면 비동사 주요 완전 자동사에 be 있다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be 뭐뭐이다라고 주요 불완전 자동사에 비동사가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이 뭐뭐 있다라고 쓰이는 것과 뭐뭐이다라고 쓰이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여기서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의미는 뭐뭐이다라는 정의를 뜻하는, 그죠? 무엇을 정의하는 거? definition. 정의를 뜻하는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뭐뭐 있다, 유무, 존재의 유무를 뜻하는 것. 이거는 완전 자동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완전 자동사의 존재 유무를 뜻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Do you want it? 이것을 원해요. 물어봤을 때 원한다라고 할 때 Yes, I do. 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두 동사를 쓴 것은 동사 자체가 비동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썼고요. Is it right? 비동사를 썼을 때 이거 올바른 거니? Is it right? 그러면 Yes, it is. 네, 그래요. 올바라요. 그렇게 말할 때 존재의 유무, 그죠? 그리고 정답인지 아닌지 긍정과 부정을 확답을 할 때는 완전 자동사로 씁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Yes, it is. 네, 이렇게 완전 자동사로 쓰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다. 불완전 자동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앞에서 Tom is lonely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보호에 해당해요.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definition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자, 이거 비동사만 주의 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까지는 다 공부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동사, 그냥 자동사에는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는데 그냥 자동사와 타동사는 또 뭡니까? 네, 완전 불완전을 떠나서요. 자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뭐다? 완전 자동사든 불완전 자동사든 목적어가 절대 필요 없고요. 그냥 자동사도 목적어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뭐가 달라요? 자동사는요, 완전 자동사든 불완전 자동사든 그냥 자동사든 목적어 없이 사용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요, 자동사를 보시면 a leaf fell from the tree. 자, 여기서 fell은 자동사예요.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구가 있죠. from the tree.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Every part functions independently. 여기서 또 수식어 부사가 반드시 있네요. 자동사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반드시 수식하는 어구 또는 부사가 존재해요. 이런 부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동사. 그래서 이것이 자동사인데 불완전 자동사로 보어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부사 때문에.
근데 이것을 부사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인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는 부사 구가 왠지 목적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는 보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구 또는 절 또는 명사,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이 자동사고요. 그래서 이 자동사는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고, 여기 보면 reap가 주어, 그 다음 fell이 동사입니다. 이것 두 가지만으로도 정확하게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머지 구나 부사는요, 가로하시고, 이것은 없어도 의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식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자동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account for, arrive at, complain about, complain of, graduate from, object to, 이런 것들이 다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가 있네요. answer, approach, attend, resemble, marry, explain, discuss, enter, reach 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따가 해석 문장 이제 우리 그 지문 해석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숙제 홈워크 하나 내드릴게요.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홈워크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 두 분류,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이 두 분류에 해당하는 동사들을요, 다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예, 사전에서 찾아서 이것이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용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use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법들을 정확하게 좀 숙지하시면, 아, 이게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구나, 아, 이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이구나, 쉽게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고 했어. 그러면 뭐뭐에게 또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없는 형식이어야 돼. 유지지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용법에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의미로 넘어가면 눈으로 살짝 훑자마자 속독이 되면서, 아, 이건 자동사, 이건 타동사, 뭐뭐 을을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타깃,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오브젝트가 목적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여기서 타동사가 아니고요. 이 오브젝트는 뭐뭇에 반대하다라는 자동사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형식입니다. 자, 오형식은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이에요. 그러면 불완전에는 반드시 보어가 따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 목적어를 complement,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 보어란 무엇이냐면요, 목적어가 반드시 보어를 한다라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예문 한번 보면요. We call him Ben. 우리는 주어고요. call 동사. 목적어가 him입니다. him의 목적 보어는 ben이에요. 그가 be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확히 뭐냐면 We call이라는 문장과 that he, 여기서 he는 h가 소문자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He is an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이 뭐다? relation인 관계사,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관계사네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대명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 성분, 뒤에 따르는 문장의 문장 성분 중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주어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서 관계사 대세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죠? 관계사 또는 연결사. 그래서 문장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연결을 하는데 관계사가 사라지면서 주어인 힘이라는 목적어로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is는 생략되고 ben이 뭐다? 여기서는 보어로 쓰였는데 해당하는 관계사 안에 있는 주어는요. 목적어죠. 전체 문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목적어로 바뀌면서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놨을 때 두 개의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놨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불완전 타동사를 포함하는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형태는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이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B1번은요. 우리가 QR코드 있죠. 인강으로 반드시 자이스토리 인터넷 강의 인강 QR코드 찍고 들어가셔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강으로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선생님하고 B2 부분 이런 거 2번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B8번 2등급 대비 문제, 그 다음에 1등급 대비 문제. 이 문제 두 문제는 QR코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복습을 하면서 과외 튜터링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맞는 것 고르기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다음 네모 안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bus approached or approached to my stop. 자, 여기서 approached라고 그대로 나올 거면 뭐 해야 돼요? 미안해요. The bus. 버스가 나의 정류장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다가갔다.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동사가 무엇에 다다르다 라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타동사죠. 그죠? 근데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디에 이르다. 그러면 approach from 어디, approach to 어디 이렇게 approach라는 동사가 항상 전치사를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유지즈를 눈에 익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휘 공부예요. 어휘. 여러분이 어휘를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을 사용하셔서 사전을 통해서 어떻게 용법, 유지즈를 많이 익히셔야 한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When a thief entered his home, he was calm이에요. calm이죠. 주어, 동사, 자동사죠. 그래서 보어가 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는 보어가 부사가 올 수 없어요.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calm이 다 되죠. 그 다음에 She gave me or to me 어떤 거죠? gave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me two tickets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two tickets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me가 답이 됩니다. 뒤에는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he found his job dangerously. 자, 여기서는 found가 무엇을 찾다라는 다동사죠.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his job입니다. 여기서는
잡을 수식해주는 부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오형식이네요. 미안합니다. 오형식이어서 dangerous가 와야 돼요. 그의 잡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found는 찾다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를 취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오해할 뻔했어요. 그래서 4번은 답이 dangerous입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the burglar entered to the house through a window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둑이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왔다. enter는 뭐뭐으로 들어가다 라는 타동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to가 있으면 이거는 자동사로서 사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o가 아니죠. 답은 entered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휘 공부에는 반드시 사전을 찾으셔서 유지지를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보는 생소한 신종 단어도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잘 구분해서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답이 뭐죠? beautiful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읽어보시면 painting on the walls of the church. 자, 여기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로 하세요. 자, 이것은 뭐예요? 어구,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구 없이 주어가 뭐냐? paintings. 그죠? 미술 작품 뜻해요. 그림. 그림들은 남아있어요. remain. 동사가 되죠. 어떻게 남아있어요? beautiful. 아름답게. 보호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호가 와야 되고 보호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명사 또는 형용사만 쓸 수 있고 부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취하는 자동사 remain은 beautiful을 보호로 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beautiful. 그 다음에 7번은 sad or sadly 답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although 앞에 거는 굳이 보시지 않아도 문법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She did not look. look은 자동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쓰였나? 슬프게 보이다. 자동사. 자동사는 슬프게 보이다.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슬퍼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보호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로 와야 돼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요. 보호는 반드시 형용사를 형용사 형태로 취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8번. 8번은 object예요. objected예요. objected to예요. objected to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objected to라고 해서 사실에 이용하다, 사용하다 라는 뜻이죠. 이거는 유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erry lied that he lay or lay on 어떤 거죠? 네, lay on입니다. 이것도 사전 찾으셔서 유지지를 정확하게 익히셔야 하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on the bed예요. on the bed. 유지들을 공부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lay on이 답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on the bed, on the bed. 어디에 눕다라는 뜻은 on the bed, on the bed. 그죠? lay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부분 찾기입니다. 자, 10번. 어떤 게 틀렸나요? 자, look 한번 볼까요? 동사 look을 보면
The table look cozy라고 되어 있는데요. look이 타동사가 아니고 여기서 자동사고 자동사인데 불완전 자동사여서 반드시 뭐예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게 되어 있어서 cozy가 아니라 cozy가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뭘 해보셔야 되냐면 사전에서 용법, 유지지를 많이 익히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무엇을 봐 라고 할 때 look이라는 동사가 목적어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무엇을 봐. 그럴 때 반드시 동사에 at라는 전치사를 함께 쓰게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 look at the window, 그 창을 봐. 그죠? look at this, look at this 이렇게 되잖아요. look at this.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걸 목적어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쓸 때는 반드시 뭘? 전치사를 함께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면 명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 그죠?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부사가 오면 그것도 아니에요. 타동사도 아니에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로서 쓰이는 거면 명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건 타동사가 절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을 찾으셔서 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The dick leaves resemble with the cleft in an animal's foot. 여기서 뭐가 틀렸지? 제대로 보니까 resemble이 동사죠. 그죠? 동사인데 이 resemble은 닮다라는 뜻인데 무엇과 닮다. cleft 갈라진 틈과 닮았다. 동물의 그죠? 동물의 발에 갈라진 틈과 닮았다라고 하는데 resemble은 그럼 여기서는 틀린 게 없지 않나요? 무엇과 닮다. 근데 이 resemble은 무엇과 닮다라는 marry와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그런 용법이기 때문에 resemble with라는 전치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타동사로서 resemble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전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may 다음에 account his behavior. 자, account는요. 사전을 많이 찾아보시면 이것은 자동사예요. 자동사여서 이걸 목적어처럼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치사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account가 아니라 account for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질 때 전치사 무엇을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for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은요. 무엇이 틀렸냐? rent to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rent 하면 무엇을 렌트하다 우리 많이 쓰죠.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그의 펜을 렌트해 주었다. 빌려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쓰는 경우는 완전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예요. to 전치사 쓰지 않아도 되죠. 그죠?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그래서 오형식의 동사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수반하지 않습니다. 자동사도 아니고 전치사 수반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rent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14번에 clearly죠. became, clearly 부사네요. 네, became은 자동사죠. 자동사는 부사를 보호를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래서 clear가 아니라 clear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arrived at. 자, 이거는 많이 익숙하게 쓰시던 거예요. 어휘 공부 많이 해보시면 알 수 있죠. arrived at 이 돼야 돼요. 어디에 도착하다. 꼭 알고 계세요. 자동사예요. 자동사를 마치 뒤에 명사나 또는 명사구가 오죠. 명사구는 수식의 의미니까 그냥 명사 또는 명사로서 쓸만한 절, 이런 것들이 명사절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자동사 뒤에 명사나 명사절이 올 거다 하면 전치사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나 명사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타동사는 어때요? 타동사는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명사나 명사절이 오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they mentioned too that they would raise the price of ticke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가 틀렸냐면 that이라는 절이 왔을 때 여기서 to가 오면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자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또는 명사절이 오는 경우인데 여기 that은 안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뭐가 와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멘션이 자동사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의 멘션이 만약에 타동사인데요. 원래 타동사예요. 자동사라고 하면 to, which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of which 이런 경우. 근데 which는 가능해요. 그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mention of which 이런 것이 가능한지는 어휘 공부를 하시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mention은 자동사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습니다. of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 that이라는 관계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to라는 전치사를 앞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mentioned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e reached at the conclusion 그 다음에 that 절이 왔네요. 그다음 뒤에는 굳이 읽지 않아도 reach가 어디에 도다르다라는 타동사예요. 어디에 도다르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다르다 그런 뜻인데 conclusion은 대부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at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죠. 그죠? 그리고 reach는 타동사이에요. 어휘 공부 사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ach가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과거형 되니까 reached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that Gina can't attend to our wedding? 뭐가 틀렸어요? do you know that까지는 틀린 게 없네요. 근데 attend to 여기서 지나가 우리의 웨딩에 올 수 없다는 것, 그쵸? 참석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니?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attend to는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나요? 뒤에 to하고 our wedding이 명사로서 나오는데 왜 틀렸어요? attend는 여기서는 뭐뭇에 참석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완전 타동사. 이것도 어휘 공부에서 사전에서 유지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o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익숙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attend to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whenever I ask a question, Ms. Yoon explains about answers slowly. whenever에서 ask for question? 그죠? 근데 그대로 questions를 썼네요. 왜? 의미상 question은 질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큰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explain about answers slowly. 자, 여기서는 explain은 무엇을 설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타동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에 관해서 설명하다는 about이란 전치사가 들어오면 자동사일 경우에만 쓰죠. 그죠? 그러면 about answer 하면 이거는 형용사 구잖아요. 근데 타동사 무엇을 설명하다라는 타동사 explain은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되는데 명사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about을 삭제하시고 그대로 explains answers 이렇게 써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문법이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줘야 되겠죠. explain about을 빼시고 explain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이 같은 문장에서 형식이 같은 문장 고르기. 자, 이 문장 고르기도 기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문장 A, D 중에서 형식이 같은 거 고르는 거예요. 1형식, 문장의 형식, 1형식 부터 5형식까지 공부했죠? 한번 적어볼까요? 1형식은 뭐예요? 주어와 동사로서. 그 다음에 2형식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그 다음에 3형식은 뭐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4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5가지 형식.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문장이 어떤지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A번 보시고 B번 보시면 B번은 it's not necessary거든요. 주어가 it, 동사가 비동사, 그 다음에 necessary가 보어예요. 그죠? 필수다인데 not이니까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번 한번 보시면요. A good guideline is 비동사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good guideline이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다 나온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 B와 D는 같은 3형식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to wash them every time or so well. 뭐 하는 것이다? 그 가이드라인은 그들이 매일 10번 또는 so well 착용할 때마다 세탁하는 것이다. wash 세탁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to 부정사 구인데요. 이 to 부정사 구는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구가 보호로 쓰일 수 있죠. 명사는 그래서 보호로 쓰여요. 그래서 3형식입니다. B와 D가 3형식으로 서로 같습니다. 어머머머 미안합니다. 똑같이 써놓고 3형식이라고. 3형식은 목적어니까 보호를 썼으니까 2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21번은 2형식이 답입니다. 어머, 누가 3형식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2형식이에요. 2형식이 답입니다. 반드시 보호가 나오는 경우, 주어 동사 보호가 나오는 경우 2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쓰시면 정답. 자, 그 다음에 B1번은 여러분이 QR코드로 다 공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언급해 드린 해설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B2번 한번 보겠습니다. B2번은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짜리 문제긴 하네요. 그쵸? 자, A, B, C 쭉 보시고요. 여기서 문법상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 것인지, choose인지, choosing인지, usual인지, usual인지, it인지, there인지 어떤 것인지 예측을 하고 들어가세요. 자, 앞에서 주절에 주어가 될 만한 것들, 그죠? 주어가 될 만한 것들부터 빨리 찾고 문장이 몇 개인지 찾은 다음에 주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킬까지 하나 끊기네요. 그 다음에 wherever 해서 문장이 또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to read on에서 또 문장이 끊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make sure 해서 쭉 나오시고, to is에서 또 문장이 하나 끊기죠. 이렇게 두 줄 끄세요. 두 줄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rather than working with word list 해서 쭉 it is, 네, context까지 네 번째 문장. 그 다음에 then you will understand how 해서 쭉 used까지가 다섯 번째 문제. 그 다음에 as you read 해갖고 쭉 뒤로 meaning까지가 여섯 번째 문장. 그래서 문장이 6개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 6개 중에서 주요 요지가 될 만한 문장, topic sentence가 될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The more you read, the more you will build up your vocabulary and develop your reading skill. 여기까지가 topic sentence네요. 그죠? 독서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어휘가, vocabulary, 어휘니까 어휘를 build up 할 수 있고, 그리고 너의 독서 스킬도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뜻이 이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돼요? topic sentence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whenever possible, wherever이네요. wherever, 미안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어떤 장소든 뭘 한다면, 여기 뒤에 무엇이 나올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없어요.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choosing이 나올 거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o read on까지 동사로 쓰이는 것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which라는 관계사절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명령문으로 사용된다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choose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A번은 choose이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make sure도 명령문이죠. 확인해라. 그 다음에 뒤에 절이 나옵니다. 목적어로 쓰이는 절이죠. 목적절. Their and your level. 그들이 어떤 레벨에 있는지. Or on your reader above your level. 바로 네 레벨을 위에 있는지. Neither too difficult nor too easy. 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Neither A nor B.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A, no B. A도 B도 아닌 뭐죠? 어렵지도,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rather than working with word list 여기까지 하고 끊으셔야 돼요. 한번 슬래시. 뭐 하느니, rather than은 뭐뭐 하느니 라는 뜻이죠. 단어 목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장이나 단어 목록으로 뭔가를 working은 여기서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가 아니고 공부하느니 it is 뭐예요? usually 여기서 usually 나올 수 없어요. 왜요? is가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죠. 그래서 자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가 오려면 어떤 형태? 형용사 또는 명사 형태로 와야 돼요. 근데 usually 하면 그것은 일상적이다 라는 뜻인데 뒤에 best to see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usually 자체가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어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빈도부사죠.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그다음 본동사 앞에 나오는 거예요. usually. 그래서 it is usually best가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usually 아니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 1번이 정답인데요.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은 as you read a new word in text. 내용에서 텍스트 내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내용에서 새로운 단어를 읽음에 따라 as는 읽음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서 there is a very good chance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냐 하니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절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You will be able to guess its meaning이겠죠. 그죠? 그것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수식하는 수식어구예요. 찬스, 그 찬스를 수식해주죠. 답은 it예요. 그것들이라는 대열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들의 의미가 word거든요. a new word. 앞에 있는 지시하는 지시 언어를 잘 보세요. 여기서 a new word는요. 단수 취급이 되어 있어요. 관사 어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무엇으로 대명사로 받을 수 있어요? it로 받을 수 있어요. 소유격을 there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it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단수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정답은 1번 it's, she it's, B usually, A choose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수업은 1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번, B8번, B9번 문제 풀이하고요. 오늘은 개념이 중요했기 때문에 1형식부터 5형식 문항까지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QR코드 찍으시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과외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요. 아니면 QR코드 들어가서 인강 듣기 전에 선생님 과외 튜터링을 먼저 들어보시고 들어가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 잘 되고 그리고 나오셔서 QR코드가 없는 문제 선생님 풀어준 것을 한 번 더 들으신다면 복습 겸 해서 들으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